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 영광입니다. 분단이 된 후 남북한의 경제 발전 경로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얼마 전 미국 나사의 인공위성이 촬영한 한반도 야경을 보면 북한은 마치 바다처럼 보이고 평양은 북쪽의 제주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남한은 비약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북한은 정체를 거듭했기 때문이죠. 1970년 북한을 추월한 남한 경제력은 지난해 1인당 GNI가 북한의 23배, 총 GNI는 45배에 달했습니다. 항만 하역 능력은 27배, 발전 용량은 14배에 이릅니다. 남한이 이처럼 눈부시게 발전한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 둘째 국정 운영입니다. 먼저 사람 측면에서 초기 산업화에 적합한 인적 자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광복 후 재외동포의 귀환, 전후 10년 동안 900만 명에 이르는 신생아의 출생, 이북 피난민 168만 명의 가세 등 양적 팽창과 함께 뜨거운 교육률로 문맹률이 급감했고 특히 이공계 분야의 표준 인력을 대거 배출함으로써 대량 생산에 적합한 제조업 기반을 갖췄습니다. 시적절한 국가 운영과 전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이 그 어뜸이라고 해야 되겠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건국 세력의 해안과 용단 그리고 R&D, 수출, 허브 앤 클러스터링 등 자원 빈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른바 개발 독재에 따른 정치의 정책 오염 최소화 등이 고도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는 엄청난 편익과 함께 비용도 따를 것입니다. 우선 남북한 통합경제의 막대한 시너지가 노동력 보강, 광물자원 활용, SOC 투자 기회, 유라시아 연계 효과 등으로 인해 창출되어 잠재 성장률이 실질 기준 연 1%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아까 문현전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드만삭스는 통일 한국 경제가 1세대 후 선진 강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SOC 투자, 북한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재교육 훈련, 양국 시스템의 표준화 등에 소요될 연착륙 비용도 상당할 것입니다. 경제력 격차, 동족 상잔의 비극, 그리고 오랜 분단 기간 등에 비추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GDP의 5%를 재정해서 추가 지출했던 독일보다 부담이 몇 배 더 클 전망입니다. 남한의 지난해 부가가치 세수가 61조 원으로 GNI의 3.7%에 그쳤으니 5%만 추가 재정해서 부담하려고 해도 부가가치 세율이 현행 10%에서 23.5% 남짓으로 인상되어 적어도 한 세대 이상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남북한 통일 비용을 남한 GNI의 4분의 3에 가까운 1조 달러, 아까 이사님께서도 1 트릴리언 달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로 추정했습니다. 김씨 일가 세습과 우상화에서 파생된 정치적 저항 극복도 관건입니다. Economic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민주화 지수를 보면 북한은 167위, Heritage Foundation이 발표한 경제 자유도는 178위로 각각 조사 대상 국가 중 꼴찌였습니다. 통일 연착륙 여부는 북한 주민들의 체제 적응을 앞장서 계도할 탈북민의
남한에 대한 동화 적응 정착이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요컨대 통일 후 1세대까지는 출혈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재정 적자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통일에 대비해 우리 경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생산성 향상과 국부 극대화를 위해서 인적 자원을 확충하고 그리고 경제 자유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 통일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과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자본, 사회자본, 소셜 캐피털 확충도 기념합니다. 이 세 가지 방향과 관련하여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